안녕하세요. 투자 하이패스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스마트 PB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네, 이제 간밤에 FOMC에서 금리 인상 0.25%를 단행을 했고요. 네. 시장에서는 동결까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0.25% 인상 후 사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일단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좀 발언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3시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3시 반부터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전에 옐런 네. 재무장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날 같은 경우가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대부분 예금에 대한 네. 보호를 100% 이제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옐런 재무장관이 예금 보호에 대해서 지금 그런 100% 보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말이 좀 다르게 나온 말이 엇갈리게 나왔던 예. 거죠. 그만큼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금융기관 6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좀 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시장에 또 불안 심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물론 사실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왔었던 그렇죠. 것뿐이지 네. 사실 파월의 의장은 변한 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이제 FOMC가 끝났고 다음 FOMC가 5월 2일이고요. 그리고 4월 12일이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60달러대 70달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에 3월 CPI만큼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고 이제 뱅크런 관련 이슈만 어느 정도 시장이 잡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부터 좀 시장의 안정성을 좀 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을 다시 또 넘어섰고 코스피도 조금 안정세를 좀 찾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달 4월에 이제 CPI 발표 때까지는 좀 빅 이벤트는 사실 없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오히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심리는 여전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좀 약하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제 연정차님이랑 꾸준하게 시장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만큼 은행발 관련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럽 시장이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 이슈나 이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이제 빠르게 막는 모습이 사실 예전 2007년, 8년 때보다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어제 미국은 장 막판에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장 초반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때인데요. 그렇게까지 뭐 시장이 지금 뭐 크게 움직이는 부분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조금씩 이제 좀 회복을 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중심의 시장에서 조금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다른 섹터로의 움직임도 조금은 포착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를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제약바이오 네. 이제 업종 섹터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물론 작년에 좀 많이 큰 혜택을 보지도 못했고 좀 사실 뭐 경기 방어주로서의 좀 역할도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좀 저조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로봇 관련 섹터 이야기 해주면서 네.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의료용 로봇 말씀하시면서 큐렉소라는 네. 언급을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종목도 저는 또 이제 의료용이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또 그 부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물론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뉴스도 나왔고요. 한번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 이제 크레소 번호 때문에 일단 최근에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그렇죠. AI 관련된 수술용 로봇에 대한 좀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큐렉소가 하고 있는 거는 네.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뼈를 인공 관절을 깔끔하게 뼈를 깎아가지고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화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엑스레이나 CT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게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걸 같은 경우 의사들한테 네. 바로 수술 계획까지 자동으로 깔끔하게
수술 계획을 짤 수 있는 이제 향후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단계까지 세팅을 해준다. 네, 모든 자극까지. 그동안은 하나만 했던 거를 모든 완성형 단계까지 AI 플랫폼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5년 이내에 좀 시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이게 전전날이었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중국 쪽 의료 로봇과 기술 계약을 맺은 만큼 이제 큐렉스도 이런 해외에 관련된 글로벌 성장이 앞두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간 좀 급등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부터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큐렉소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아무래도 대장주인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뭐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에 또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 자체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조금 좀 열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소개시켜 주실 건지, 우리 이하진 과장님은 특히나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기업 탐방 많이 다니시면서 좀 주요 정보, 고급 정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좀 좋은 종목 좀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종목 먼저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이어플로우 먼저 이제 말씀. 당뇨 관련된 종목이죠. 당뇨 관련해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팔로업을 이제 했었던 이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흔히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우리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부착을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이 되는 하나의 패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인슐렛, 이제 미국 회사가 거의 독점을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어플로가 이제 이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매출액이 67억,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럽이 인정도 받았고, 이제 유럽과 중국, 동남아, 이제 그리고 중동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만큼 올해는 이와 관련된 글로벌에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메나리니사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럽 쪽 영업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시노케어 회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에 대한 대략 한 5%에서 10% 사이의 로열티를 수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적어도 200억 이상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 나왔던 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FDA 승인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당뇨 관련 시장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당뇨 환자 수가 대략 5.5억 명이고요. 그 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3천만 명에서 이거 인슐린 펌프와 같은 패치를 쓰는 사람이 대략 한 130만 명이에요. 사실 좀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는 3.5일마다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이걸 대략 한 9번 정도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130만 명이긴 하지만은 매출이 적어도 5천억에서 1조까지 나올 수 있는 월 평균. 그럼 그 시장을 지금 인슐렛이 가지고 있고, 그 시장을 이제 이어플로가 가져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대략 매출 1,0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상승 요인이었던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헬스케어 쪽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물론 시장 이슈는 나왔습니다. 인수까지는 아닙니다. 인수는 아니고 추후에 파트너십으로 이게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 이어플로우의 이어 패치를 북미 시장에서 이제 메드트로닉이 이게 영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얼마만큼 굉장히 영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매출이 25년에 1,000억까지 돌파할 수 있을 여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 등재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당뇨 환자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보험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약하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약간 저변이 좀 확대가 좀 돼줘야 아무래도 좀 그런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인슐렛은 전 세계 지금 건강보험 다 등재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 최근에 독일도 지금 건강보험 등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7개국 정도 건강보험 오케이 사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이, 제가 1년 전부터 꾸준히 봐왔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건강보험 관련 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3.3일 5일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게 한 개당 45,000원입니다. 45,000원. 그러면 보험이 등재가 되면은 거의 50%에서 70%까지 이게 그만큼 선별 급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나와줘야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어플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FDA와 이걸 건강보험 등재. 저는 이제 우리 뭐 주가에 대한 차원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치가 실제로 만약에 보험 등재되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그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 이어플로우는 당장은 국내에 대한 매출 확보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국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빠르게 좀 성과를 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어플로우 주가가 월초,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고점 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컨센 자체가 100억이었는데 일단 그 정도 영업이 지연됐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67억을 이제 그에 대한 안전 리스크는 사라졌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제 그 유럽 쪽의 시장 자체가 스타트가 늦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졌죠. 이제 이럴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좀 올랐고, 그리고 메드트론이 사실 그 이슈가 제일 커요. 그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고, 만약에 이런 파트너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좀 굉장히 주가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사업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좋아 보여요. 맞아요. 사업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뭐 국가별 매출 현황, 그리고 뭐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네.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이어플로우 마지막으로 할 말은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인슐린 펌프가 2ml짜리가 인슐렛과 이어플러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탐방을 갔었는데 지금 3ml짜리 이게 펌프가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이거는 인슐렛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까 3.5일이라 그랬죠. 7일 동안 이걸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이 시장 자체를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어플로의 향후에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한번 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해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도 해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지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워낙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테오젠의 주 포인트는 알트 비포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정맥 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제형 변경을 한다는 거죠. 피하 주사로 바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느끼는 이제 거부감이 좀 더 좀 편안해진 부분이 있겠고, 그게 히아루로니다제라고 해서 그게 넣냐 안 넣냐 차이인데 정맥 주사는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게 붓기도 붓고 잘못한 부작용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느꼈겠지만 이런 항암제 관련해서 자가 진단 이제 치료제가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SC 병행 플랫폼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항암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또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빅파마들이 여기 계속 임상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이랑 우리 알테오젠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2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에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어요. 사노피와 2019년에 1조 4천억에 대한 기술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2020년 6월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머크사와 4조 7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사 관련 이슈가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데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머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세세포 그 폐암 자체가 이제 40% 비중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머크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7조짜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던 만큼 굉장히 주요 핵심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제가 할 때는 여기서 좀 괜찮게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실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왜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갔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2015년에 이제 한미약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러면 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도 그렇고 레오켄 바이오도 그렇고 기술 이전 계약을 1조 이상을 했는데도 주가는 안 올라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미약품도 산오피 이런 라이센스 아웃 반환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알테로준은요, 이거 산오피와 이렇게 먹어서 맺었을 때 비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기술 이전 반환 조항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여기서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는 측면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도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좀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ABA 바이오도 마일스톤을 지급되면서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다면 알테오준 측면에서도 이제 마일스톤이 서서히 지급된다 그러게 되면은 또 한 번 재무적 개선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알테오준뿐만 아니라 ABA 바이오나 레오켄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특례 상장하면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고 30억 이하가 되면은 그거 관리 종목들하고 상폐 접근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된 기술이 신약이 나오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좀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서 네.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이오 유럽이라든지 다음 달에 있을 뭐 아마케, 미국의 아마케 등 이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종목 좀 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런 종목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항상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상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이번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사실 유의미한 계약도 안 나왔죠. 그렇다 할 어떤 성과는 없었죠.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열심히 뭐 회의를 했었지만은 아마 이번 바이오 유럽에서도 꾸준하게 뭐 미팅도 나왔고 아마 다음 달 아마케에서도 아마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 미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나 너네 1월 달에 얘기했던 거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뭐 이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아마케 같은 경우도 아마 기존에 있는 초기 임상 위주로 아마 관련된 부분도 좀 발표가 될 거기 네,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아마 이번 바이오 스프링 같은 바이오 유럽 스프링 같은 경우도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미약품이 이번에 평택에 플랜트 공장을 새롭게 열면서 CDMO 시장에 얼마만큼 빠르게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바이오 유럽에서 핵심이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추후에 새로운 신사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이나 이와 관련된 바이오 섹터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확대된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악재라고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좀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기업 탐방 다녀오시거나 하면은 꼭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두 종목 이오플로우하고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좀 하방은 좀 막혀 있고 상방이 얼마나 조금 더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연초부터 시작된 2차 전지 랠리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수급이 좀 막혀 있는 좀 상황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좀 다른 섹터로 자금이 수급이 좀 이동된다라고 하면은 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리오프닝 sektor도 기존에 했던 마찬가지고 좀 수급의 전환이 좀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느 한 업종 섹터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섹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물론 우리 투자 하이패스에서도 여러 섹터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좀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투자 하이패스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화진 과장님이 좀 맡아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차장이었고요. 이하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